B급 감성 오토인 오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논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오토. 평소 결정장애가 있는 잘알못이 대화를 이어간다. 야 오토야, 타이어 좁은 걸 끼워야 하냐 아니면 넓은 걸 끼워야 하냐. 한마디로 광폭 타이어 끼워야 되니 차량 안전성에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타이어의 면적과 마찰력은 상관이 없다고 틀림없이 본 것 같은데 너는 왜 마찰력이 변한다고 말을 했냐? 무슨 근거로? 헐, 그럼 그 이유를 몇 분 동안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보자.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는 마찰력은 면적에 정말 상관이 없는가? 이론상은 그렇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 F는 μm으로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먼저 수직항력은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움직이는 물체인 자동차니까 운동학 즉 키네매틱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질량으로 본다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중량으로 봐야 하니, 무게 즉 중량으로 봐야 하니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측정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은 마찰계수만 살펴보자. 보통 미우 값이라 하는 마찰계수는 실제 시험 장소에서 차량을 측정된 평균 값일 뿐이지 어떤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모든 구성입자들 간에 일어나는 힘을 찾아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선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마찰계수는 잘 미끄러지는 쪽이 0일 것이고 거칠수록 1에 가까워진다. 간단히 얘기하면 빙판길은 0에 가깝고 드라이 조건, 그러니까 일반 평도로, 비가 오는 평도로는 1에 가깝다. 이 두 가지 조건의 마찰계수를 그럼 같이 볼 것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타이어 면적을 변화시켜 나타날 수 있는 제동거리를 살펴보자. 동일한 차량에서 동일한 타이어를 장착한 후에 조건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을 최대 압력 이상으로 주입 후 차량에서 바뀐 것은 접촉 면적 즉 컨택 패치 뿐일 것이다. 그 면적은 틀림없이 작아졌을 것이고 제동거리를 측정해보면 거리가 대부분 늘어난다. 휠 얼라이먼트를 불량으로 조정한 후 동일한 공기압으로 접촉 면적을 확인해보면 옆으로 찌그러진 타이어 때문에 컨택 패치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타이어 형상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은 이 조건 역시 제동거리를 측정해보면 대부분 거리가 늘어나거나 아예 스핑턴이 발생되어 한 바퀴 돌아가는 현상, 스핑턴이 발생되어 차량은 회전을 해버릴 것이다. 조건 3. 동일한 차량에 좁은 타이어와 넓은 타이어를 부착 후 수만 가지 도로 조건에서 타이어에 접촉하는 입자들을 상상해보라.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노면에 대한 접촉 기회는 비례해서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곧 마찰력으로 볼 수 있고 제동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럼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의 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마찰계수와 면적의 관계를 가정해보자. 이렇게
빙판이 절반 이상 있는 도로에서 면적이 좁은 타이어와 넓은 타이어 중에 어느 것이 마찰력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광폭 타이어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광폭 타이어는 미국값이 1에 가까운 것에 절반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 조건에서는 어느 타이어가 더 높은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값이 엄청 많은 조건으로 깔려 있는데 넓은 면적은 당연히 더 많은 미국값을 얻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온도와 속도와의 관계는 조건에서 배제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확보해야 하는 제동거리는 30m 정도로 30m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2~3초면 끝날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까요? 얼라이먼트가 불량하거나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제동을 할 때, 즉 마찰력을 얻을 때는 컨택 패치가 찌그러져 순간적으로 면적이 줄어들면서 제동 능력을 상실을 하거나 아니면 스핀턴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가 생각할 때의 결론은 광폭 타이어가, 즉 면적이 넓은 타이어가 코너링 포스도 증가할 것이고 제동력에도 우수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유리한 것들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광폭 타이어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에서 타이어 마찰력이 실제 정지거리에 차지하는 영향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로 조건과 운전자의 능력은 정지거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건 4. 완전 동일한 차량에서 운전자만 바꾸어서 제동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부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이유를 잠시 또 설명하면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입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의 반응시간으로 1초로 볼 때 속도 100km에서 약 30m 정도가 나온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몇 미터의 정지거리를 원하는가요? 자동차에서 급가속과 급제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제로 100이라고 들어보셨죠? 자동차가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아서 제로 100까지 5초 부근이랍니다. 그러나 차간거리를 100m 유지하는 차들은 없고 50m 부근에서 대부분 주행을 하는데 운전자의 평균 공주 시간이 1초니까 1.5초 내에 브레이크 성능이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성능은 시간으로 보면 운전자의 능력이 거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상태인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절대적 영향으로 항상 정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힐 얼라이먼트는 다른 부품들처럼 정위치에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최대 20mm, 많게는 30mm까지 타이어의 위치와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비 작업 사항이므로 차량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타이어의 각도와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스킬 높인 정비업소를 찾아서 정확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론 싸고 저렴하게 조정하면 차라리 출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라이먼트를 보는 데는 돈을 좀 들여도 아까워하지 마세요.